자, 예전에 저희가 둔촌주공 분양 받지 말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 와가지고 뭐 둔촌주공이 뭐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었네, 매번 신고가 찍네 막 이러면서 여기 와서 계속 비꼬는 댓글 달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얻고 싶어 하는 것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분양 받은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미 어마어마한 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분양 받지도 않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대부분은 거의 마찬가지의 생각일 것입니다. 거기를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계속 집값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정하고 싶겠죠. 집을 산 자신이 옳아야 하니까. 굳이 좋은 정보라면은 본인들이 빨리 사고 남들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계속 지금이라도 집 사라, 라이트하우스 말 듣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냐. 그리고 둔촌주공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도요. 최근에 폭락한 거래가 떴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기사화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까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서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대한 주제죠. 최근에 폭락거래 뜬 것과 함께 그 외에 둔촌주공 살리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가장 먼저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현황부터 봐야 되겠죠. 최근의 기사는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기사들밖에 안 뜹니다. 분양가 2배가 됐다. 신고가를 찍는다. 2월 20일인데 지난해 12월 신고가 찍은 거. 그러면은 그 이후에 1월, 2월 거래에는 저 신고가를 넘어서는 게 없었다는 소리죠. 저거를 들먹이면서 분양가 대비로 10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권리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지금 팔 수 있어. 27억에 팔리니까 분양권 13억인데 23억에 안 팔리겠냐. 그러면 10억 프리미엄 붙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것을 자꾸 프리미엄이라는 말로 포장해가지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마치 실거주 여건 다 끝나고 팔 수 있을 때 그때도 저 10억이 계속 붙어 있을 것이고 이미 그 이상 붙을 것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시키는 것일 뿐이지. 지금 계속 저렇게 신고가 거래만 뜬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뜨는데 심지어는요. 최근 거래를 보면요. 19억 5천의 거래가 떴습니다. 물론 특수 거래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저런 식의 폭락 거래가 떴다. 라고 하면은 이거 특수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공인중개사들의 말을 빌어가지고 기사화를 하긴 했어요. 근데 왜 이번엔 기사도 안 내요? 제가 저거 뜬 것을 며칠 전부터 봤는데 저것도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은 집값 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그것은 국토부의 행보만 봐도 답이 나온다고 그랬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최근에 잠실주공 5단지에서 폭락 거래가 떴다고 합니다. 31억 거래가 된 뒤에 14억에 팔렸다. 그러니까 17억 가까이 떨어진 거래니까 얘는 폭락 거래다. 근데요.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저거 특수거래라고 거래가 뜬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올라갔다가 미공개 처리된 상태로 실거래 여부를 검증한 다음에 나중에 올리겠다. 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아시에 같은 경우 혹은 호객노노 이런 것들은요. 국토부 실거래가를 적용시키는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저기서 없애버리면 당연히 다른 플랫폼에서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인원한남 136억 올랐습니다. 84억에서 220억으로 160% 이상 올라갔어요. 게다가 직거래. 왜 저런 것들은 바로바로 올려주고 떨어지는 것만 유독 의심해가지고 실거래가에서 삭제를 하느냐. 그나마 저것도 기사화 됐기에 망정이지 기사화 되지 않았으면 떨어진 거래가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둔촌주공 저 19억 거래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보통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집값이 막 올라가는 분위기였다고 해봅시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예전에는 저런 의심거래도 굳이 실거래 목록에서 지우지도 않았어요. 저렇게까지라도 해서 막으려는 현재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파악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럼 다음으로요. 우리가 주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니까 입주는 잘 되느냐? 이 부분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현재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집계된 입주율,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63%입니다. 이 정도라면은 아주 낮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입주에 걸림돌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은행권에서 대출 총량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성장 목표 2에서 3%, 많이 내줘도 3.8%예요. 근데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하면서 경제성장률 1.5%까지 낮췄죠. 그러면 한 4, 5% 정도까지도 한도가 낮아질 수가 있다. 이것을 월별 관리까지 하고 이 월별 관리 계획이 이번 달 중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저처럼 마음껏 내줄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작년에도 둔촌주공 입주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잔금 대출까지 한 3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1월 기사를 보면은 3조 필요한데 1.5조밖에 잔금 대출이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63%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보통 입주율이 어떤 입주율부터 올라가냐면요. 전세 입주율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를 열심히 구하고 있고 전세가를 올리려고 계속 기사화를 하고 있어요. 전세 거래도 들쑥날쑥하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래는 진짜 집주인이 깨끗할 수도 있고 어떤 거래는 집주인이 근저당을 껴야만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13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10억 5천 전세를 놨어요. 내 돈 2억 5천 들어갔다는 소리죠. 전세 계약 길게 잡아서 3년 잡았다고 해봅시다. 그 이후에 실거주해야 될 때 10억 5천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요? 보통은 그거 못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무슨 의지로 버티느냐?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음 정부든 국회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실거주 요건 풀어줄 거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버텼는데도 그게 안 된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여기에 아까 잔금 말씀드리고 있었죠? 잔금이 은행권에서 도저히 나오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잔금 대출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까지 나오냐? 중도금 대출 만기가 도래했죠. 3월 말까지 입주 기간이니까 그때까지 갚지 않으면 지연이자 내야 됩니다. 근데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펀딩이랑 협업해가지고 펀딩해서 잔금 대출 상품을 내서 일단 빌려주고 보존 등기 완료되면은 대환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1금융권에서 월별 관리를 들어가는데 3월까지 둔촌주공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한 3% 이야기했을 때 연 한 22조 나온다고 그랬죠. 월 2조 정도예요. 그거 다 둔촌주공에 쏟으면은 물론 잔금 대출은 다 내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9월까지 길게 늘린다. 잔금 내는 시기를 6개월 동안 보존 등기 하니까 일단 먼저 빌려준다.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것은 둔촌주공만 살릴 수 있죠. 다른 데서 그런 것들을 다 해줄 수가 있느냐? 똑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둔촌주공 살리기를 토대로 둔촌주공만 살리니까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단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주가 불안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둔촌주공 입주 저렇게 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 전망 지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 중에서 최악이다. 저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 측에서도 나오는 대응을 보면 어때요? 계속 신고가를 찍는다고 하죠. 그럼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가격을 올려요? 가격을 낮추고 있다. 보류지 입찰 실패한 새 가구는 기존보다 1억 낮춰서 11억에 내놓는다고 방침을 세웠다. 저렇게 하는 행위를 할인 분양이라고 하죠. 건설사들이 언제 할인 분양하는지를 생각을 해봐. 그나마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둔촌주공 살리기로 줍줍까지 끝내고 보류지에서나 할인 분양 들어가는 건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 올림픽파크 포레온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것도요. 우리가 한 가지 의심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정책이 둔촌주공 살리기 정책의 시발점인 13 대책이었다. 자, 처음에는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원래 의무인데 둔촌주공 같은 곳들이 예외가 됐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를 회피하는 법.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 아파트인 둔촌주공이다. 입주권 상태로 거래되는 물건은 멸실이 됐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라 토지로 취급을 했고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가 없다. 가족끼리 막 거래해가지고 가격을 띄우더라도요. 걸리지만 않으면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컷당하지 않으니까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미 입주까지 하고 있는데 한참 전에 동호수 추첨이 이미 완료됐겠죠? 그러면 주택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내야 되고 증빙 자료도 내야 되는데 장난질 못 치는 거 아니냐. 근데 장난질을 칠 수 있게 해줬습니다. 1.3 대책에서 서울의 투기 지역을 대폭 해제를 해줬다. 그 중에 한 군데가 강동구이고 올림픽파크 포레온 역시도 강동구의 투기 지역 해제와 함께 그 효과를 같이 받게 되었다. 그러면 투기 지역에서 해제됐을 때 어떤 혜택을 받았을까요? 물론 자금 조달 계획서는 필요하지만 그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증빙할 필요가 사라졌다. 부모가 뭐 법인을 통해 가지고 자녀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걸 토대로 자금을 마련한다. 증빙할 필요 없어요. 돈만 구해오면 돼. 자금 조달 계획서 그럴듯하게 써서. 즉 편법 증여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닐 겁니다. 근데요, 부동산 시장은요, 한두 건만 그렇게 뜨더라도요, 사람들이 심리가 몰리는 시기에는 막 몰려요. 그냥 의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가구수가 많이 늘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4인 1가구가 4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주택으로 세금을 엄청나게 때렸어요. 근데 그것을 각각 나눠가지고 1인 가구, 1가구 1주택을 넷으로 나눠 놓으면요, 세금이 엄청나게 경감이 돼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가구를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투자용으로 집을 샀어요. 가구수를 나눠서 증여를 하든 증여성 거래를 하든 했다고 칩시다. 보통은 다른 곳에 살죠. 그게 어떤 식으로 뜬다? 외지인 거래로 뜬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 역대 최고, 그 최고 중에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강동구이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결론, 둔촌주공 신고가 찍고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었다. 이런 기사들은 도배를 하는 반면에 최근에 폭락한 거래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거래는 무도조차 하지 않는다. 즉 이런 식으로 심리를 조장한다는 뜻이죠. 자, 이를 토대로 입주 때까지는 둔촌주공 살리기를 어찌저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사람들이 실거주 여건이 끝났을 때 첫 번째, 가격이 올라가 있을 수 있느냐. 두 번째, 돌려줄 전세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게 안 되는 순간 둔촌주공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어찌저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살렸지만 나머지 현장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오히려 저기를 살리려고 자금을 쏟아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현장에 들어갈 자금이 없으니까 나머지 현장들의 입주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고작 3가구 남은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이거 털어내려고 할인 분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들 혹은 이미 분양이 됐는데 미분양이 남은 아파트들 어떻게 되겠냐. 핵심은 시장에 들어올 유동성이 줄어드는데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냐. 본인 카드 한도가 한 200만원, 300만원 쓰다가 갑자기 카드 한도로 50만원까지 막아버려요. 그래도 소비를 더 늘릴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대출 막히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이유는. 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권은 올랐잖아요.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입주권을 비싸게 살 수 있는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 출처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을 없애버렸다. 둔촌주공 살리기 대책들을 토대로. 그러니까 장난질이 더욱 날뛰었을 가능성이 높고 혹여 그런 장난질이 없다고 해봅시다. 지금 실거주 여건에 막혀서 분양권은 거래가 안 되죠. 분양권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현재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예전 평년 수준의 반토막밖에 안 나고 있어요. 수요는 주는데 공급은 폭탄으로 쏟아진다. 게다가 한번 부동산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도 중국만큼 거품이 쌓였기 때문에요. 한 5년 이상은 무너질 거예요. 그때도 과연 분양받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계속 저런 식으로 하는 이유요. 뭐 둔촌주공 받은 사람들이 정신승리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언론에서 자꾸 조장하는 이유가 뭐겠냐. 다른 건설사들의 다른 분양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네가 둔촌주공 기회도 놓쳤어. 계속 오를 거야. 지금 아니면 큰일 나.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사. 지금이라도 잡아야 돼. 이런 심리 조장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팔아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보면은 GDP는 앞으로 성장이 굉장히 더딜 것이고 그렇다면 대출이 나오는 것도 앞으로 계속 더딜 것이고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텐데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순간에 은행은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소득을 더욱더 철저하게 볼 것이다. 그것이 DSR이고 DSR 규제만 똑바로 되더라도 2022년처럼 무너졌다. 그것을 DSR 완화했기 때문에 그냥 한 2년 더 간 건데 그때 산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그때 마지막 고점에 팔아치우고 나간 사람들이 승자다. 올림픽파크 포레움 역시 마찬가지일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